예, 두 번째 오늘 시작, 초대 손님 시작 그 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그 대한민국이니까 이제 연장순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요거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저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일단 두 번째, 이재명의 킬러 어벤져스, 김사랑 TV의 주인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김사랑 TV의 우리 김사랑님은 처음 뵙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대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고 또 이렇게 이쪽 우리 자유파 중에서 유명하신 분으로 저만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먹고 사느라고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우리 장 변호사님은 이미 뭐 우리 저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맞습니다. 있으시고 뭐 또 저도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우리 고성 TV에서도 몇 번 출연했었고 같이 또 방송도 같이 했었죠. 같이 술 먹고 그때 술 먹으면서 방송하셨고 더군다나 이번에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아웃시키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굿바이 이재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거까지 사가지고 다 봤잖아요. 이 책이 이재명을 아웃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전 역할을 했다고. 감사. 어떠세요? 다시 한번 책의 역할. 고맙습니다. 그냥 좋게 평가해 주셔서. 우선은 혹시라도 우리 두 분 초대 손님들을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도 우리 이제 김사랑 TV 우리 김사랑님도 그렇고 저도 조금 몰랐던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초대 손님 또 이렇게 섭외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또 말씀 듣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여기저기 보니까 구글링 했더니 구글에서도 쫙 뜨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막 데이터가 정의감도 투철하고요.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또 지금 그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 강제 입원 정신병을 강제 16시간인가 강제 입원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직접 우리 김사랑님께서 이재명과 악연 먼저 한번 우선 각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도 좀 해주시죠. 혹시라도 또 못 드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성남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제 무료 밴드를 운영하는 리더였었는데 이제 뭐 밴드를 운영하다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원래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려온 상권 활성화 자금으로 이제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죠, 이재명이. 그리고 뭐 이것저것 공영 주차장이다 뭐다 이제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사용처를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고소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고소왕이라서. 근데 가장 큰 고소는 대장동이었어요. 2017년도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몸통을 직접 드러낸 게 이제 대장동이었었죠, 이제.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도 대장동의 존재도 모를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최초로 이제 제가 이제 대장동을 그게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몸통을 직접 민사, 형사 뭐 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소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전쟁이 시작이 됐고 또 그 상권 활성화 재단도 그 지금의 이제 코나의 원조가 됐죠. 이제 지역화폐 위탁업체인 이제 코나의 원조가 됐고 제가 이제 고소당한 건들이 그러니까 그 성남FC, 코나이 지금 그리고 대장동 청수영역 나눔 뭐 요렇게 다 이재명이 저수지만 건드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납치까지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납치까지인데 그 납치 어쨌든 조금 그래도 좀 이제 계속 들을 건데 압축 요약해서 일단은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 탁해서 한번 좀 납치. 이 납치가 이게 무슨 백주단이 아니라 납치라니까 저도 좀 생소. 그 이재명이 그 형도 강제 입원 시키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형님, 제가 이제 그 이재선 씨하고도 친했었는데 이재선 씨도 그냥 납치하려고 그랬겠어서 이재명이 자꾸 이제 비리를 자꾸 캐고 이제 가짜 모라토리움 이제 그거 꼬집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청소영역 나눔도 꼬집고 이제 자꾸 비리를 캐다 보니까 이재명이 이제 가둬서 입을 막고 또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미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말을 이제 신빙성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납치해서 정신병원 갔다는지? 저도 이제 납치가 됐었죠. 이제 대장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떠들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 입원까지 당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재명 특위위원장이 이제 그때 당시 지금 강원도지사가 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재명 특위위원장을 했었어요. 대선 때요. 도지사. 김진태 의원님이요. 그래서 이제 행정 입원을 좀 이제 알아봐야지 되겠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재명 시장 시절에 행정 입원만 무려 66명인 거예요. 66명. 데이터로 나왔죠. 아니 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을 거야 아마. 그렇지. 다른 지자체들 이제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이제 상상을 뭐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렇게 뭐 심지어는 그때 뭐 동일한 규모, 비슷한 규모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행정 입원, 그러니까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게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성남시는 처음에는 20 몇 명이라고 보도가 되다가 나중에 66명이라고. 66명이야.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또 듣는 거로 하고 그래도 저는 하면서 제가 변호사님이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면 이제 당협위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편하게 불러십시오.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좋은지 그래서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도 제가 자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는 까먹더라고요. 뭐 옛날 일들. 그래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장 변호사님도 일단은 이재명과의 어쨌든 이게 인연인데 선연은 아니고 악연이니까. 이재명과 특별히 저가 뭐 악연은 없습니다. 설명 좀 악연은 없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재명 뭐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 것.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심각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굿바이 이재명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2013년인가 유럽에 가서 독일의 게벨스가 이렇게 독일 의회를 이제 히틀러가 불지르고 그걸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제 그걸 풍자하는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을 보고 이게 지금 성남시에 실정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사진 직접 찍어와서 굿바이 이재명에 실기도 하고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것이 이제 몇 가지 책에도 뭐 일부 썼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이제 시청사를 팔겠다. 이제 공약을 했고 후하청사 팔겠다. 근데 사실상 팔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거짓말을 했고 또 지금 우리 김사랑 작가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모라토리엄 가짜로 선언한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모라토리엄 선언했고 또 이제 시장의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장동 주민들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제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짜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성남시 새마을회 회장님 송국배 회장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데 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새마을 회장 그것도 이제 새마을 회장을 임기가 아니고 이제 좀 주변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만두겠는데 그만두는 이제 마지막 이임사를 하면서 그런 기자회견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형 이재선 씨가 뭐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더 이제 이재선 씨가 흥분하고 이렇게 좀 폭발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일들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위해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 독일 내 히틀러나 괴벨스나 이런 시정을 펼치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서로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멀어졌죠. 뭐 특별히 악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를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또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그렇게 무슨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것을 한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앞단에도 설명드렸던 게 이재명의 킬러 이 어벤져스 하면서 제가 두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서워하는 거는 이제 장 변호사님도 무서워하시고 김사랑 작가님도 무서워한다고 이제 저는 이제 건너 전에 들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남시장하고 이렇게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남들은 모르는 거죠.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모든 게 만천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러났다 하더라도 아직도 국민들, 시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직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설마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했는데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정말 악마성이 이렇게 마늘이야.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본질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김사람께서 동의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이 이 보시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민주당 이재명 이 폭주를 완전히 해체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하면 참치 해체하는 거, 우리 참치를 해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제명이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목을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보통 국민들은 이렇게 자기 일반적인 정치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뭐 독주한다, 폭주한다면 잘 그렇게 와닿지 않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서민들은 또 그런 면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으려면 내 문제가 돼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상권 그 활성화를 위한 이제 밴드 리더를 운영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가지고 온 국도 10위를 가져가지고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해준다 해놓고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영 주차장인데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뭐 내가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정치색이 없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는 나라 돈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해준다는 게 왜 없느냐 이거 자꾸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 많잖아요. 거기다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제 댓글을 써요. 이제 글을 딱 쓰면 이제 좋아요 딱 눌러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이게 보수에 계시는 분들은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차라리 뭐 이게 다 갈았고 뭐 새로운 뭐가 돼야지 된다 이러는데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맨날 문재인 퇴진해도 뭐 그 퇴진 뭐 그거 해본 사람이 있어요. 고요히 퇴진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보다 더한 매운맛 이재명인데 좋아요 따봉을 눌러요. 그럼 성남시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봉 누른 사람한테. 진짜요? 그거 빼라고. 따봉 빼라고. 아니 그 좋아요 누른 거 가지고요? 그렇게 다 감시니까 5호 아니, 담당제가 따로 없었어요. 여기 무슨 북한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가 그 실제로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떡집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리더님 그래 저는요 진짜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따봉 눌렀는데요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따봉 빼라고요 이러면서 그 5호 담당제예요. 그렇게까지를 하고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또 제가 아무리 투쟁을 해도 기사 한 줄 안 나요. 기사 한 줄. 지역 언론도 있는데. 지역 언론이고 뭐고 다 이거 먹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들 돈으로 이제 뭐 입막음하고 구 삼고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나왔잖아 한겨레 9억, 뭐 중앙일보 뭐 몇 억 막 이러면서 나중에 기자들 다 먹여놓으니까 안 그러면 좀 반발하면 고소. 당근과 채찍이에요. 거기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생생하게 이재명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지금 중앙 무대로 와서 이제는 국회 안에서의 당대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당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 이렇게 말들을 한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을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거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당대표로서 이재명과 과거 지금 그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요 시절의 이재명, 요거의 같은 점과 좀 다른 점, 그 다른 점도 교활한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이재명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어떤 신뢰를 하게 되거나 판단하게 되면 그건 뭐 아주 그냥 그릇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 따로 생각 따로 속 따로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 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럼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첫째, 이재명을 잘 몰라서 지지하는 사람. 네. 둘째, 아는데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옆에 가면 권력이 있거나 무슨 떡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권 관계, 이해 관계 때문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그래 두 그룹밖에 없고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뭐
권력이나 이런 게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엔티 이재명을 돌아서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그야말로 뭐 퇴출시켜야 된다, 심지어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이재명으로부터 뭔가 누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예. 그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모르든지. 예. 그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 운동권 중에 예. 운동권 586 운동권입니다. 총학생회장까지 했고 그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좌파 중에 제대로 활동한 친구죠. 그 그룹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원 지역에 그쪽도 그렇고 수원이면은 그 수원도 있고 화성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 넓은 그 지역. 거기 쪽에 사는 그 운동권들도 이재명 정말 괜찮다.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대선 때 뛰었거든요. 그 잘 모르는 거. 맞아요. 모르면 그러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친명계들 중에서 정말 이재명 정말 잘 몰라서 지지한 사람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재명을 잘 아는데 네. 아 나는 지금 이번 기회에 뭐 권력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권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 네. 뭘 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양식 있는 의원님들은 뭐 며칠 전에 네 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고 또 저 대전에 이상민 의원도 말씀하셨고 예. 아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저 누굽니까 조홍천 의원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친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재명 잘 알고 자기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친명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많이 지금 망가진 겁니다. 민주당이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오늘 그거 국민 여러분들 정말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을 판단할 때 친명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알고도 그야말로 권력이 탐나서 뭔가 또 누리고자 해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특히 우리 김 작가님 보시게 되면은 당대표니까 TV에 매일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매일 인터뷰하는 거 나오고 또 기자들이 몰려와서 말 따려고 그러고 그럼 말을 막 하잖아요. 내뱉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딱 듣는 순간 저게 무슨 말인지 딱 지금 와닿겠네요. 아니, 그렇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저는 뭐, 무슨 거짓말을 하나,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이제, 예. 무슨 거짓말을 하나,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제 그런 거죠. 숨만 쉬면 거짓말 하니까. 숨 쉬는 것도 저건 참말인가 싶을 정도예요. 숨 쉬는 것도? 그 정도죠. 이재선 씨가 맨날 그랬어요. 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아마 그 시간이 지나서 이재명의 권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면 친명계들 중에서 그때 정말 이재명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알았는데 내가 권력이 탐나서 이재명 옆에 친명계 역할을 하고 앞에 죽은 노릇을 했다. 네. 이거 정말 반성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이재명 권력이 죽으면 네. 앞장섰던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완장 쳤던 사람들이 또 완장 차가지고 이재명 죽이기야 나는 앞장설 거라고. 오히려 이제는 빼라 더. 오히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과거의 정치인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 중에서 결국 권력이 떨어지고 나면 가장 돌팔매를 많이 당할 사람이 저는 이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까지 안 당한 거는 어쨌든 계속 승승장구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왔던 예, 그리고 거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권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방어를 해주고 방패막이를 해주니까 예. 그렇지 권력이 떨어져 나면 아마 기자들도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또 이게 좀 뭐 언론의 용어입니다만 이게 그 좀 뭐 이런 용어를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빨아주는 예. 그 언론 기자들 중에서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대부분이 아마 앞장서서 이 세상에 이렇게 뭐 이거 뭐 고인 되신 분이라 뭐 저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성남시 초대 민선시장 하셨던 분이 이제 언론인들이 그분이 태국의 잠농 시장이다. 네네. 근데 나중에는 뭐 잠농은커녕 뭐 잠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훨씬 더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예. 아니 그 쌍방울 김성태 그 쌍방울 족복한테서 그 많은 혜택을 입고서도 아니 빤스를 쌍방울 빤스를 입은 애가 아니에요. BYC를 입었어요. 그래? 그거 보셨어요? 그 이제 그 버카 그 조명현이가 그 찍어놨잖아요. 그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한 거예요. 모든 혜택은 쌍방울에서 받는데 정작 입은 빤스는 쌍방울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인간성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 많은 혜택을 입으면 하다못해 쌍방울 빤스라도 입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같으면 열대발 사다 놓고 아예 돌아가면서 그걸 이렇게. 근데 걔는 그 BYC 빤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법카를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데이지님, 감사합니다. 예, 아투TV 응원합니다. 그 법카가요, 이거는 증거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사례를 보면, 제가 일했던 거에서 이제 대표가 법카랑 자기 카드를 보통 같이 넣어 갖고 다녀요, 여기다. 그걸 꺼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법카인지 자기 카드인지 헷갈려가지고 하죠. 그래서 자기 법카를 잘못해서 넥타이를 하나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카니까 그걸 취소하고 다시 바꿨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그거 들어와 가지고요. 잘못 썼잖아요. 그거 바로 거기서 현장에서 취소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그 사진 결국 그만뒀거든요. 그게 언제적인가요? 그거는 저거죠. 김문수 도지사 때. 아, 김문수 네, 도지사 때. 이재명 때가 아니고 김문수 도지사 때. 하긴 이재명은 예. 본인이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법과라고 하는 건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 이게 샌드위치, 유기농이지 건강 샌드위치에다 일본 샴푸에다가 또 자기 마누라까지 법카를 사용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성남 시장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법카는 증거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다 남죠.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이 이런 짓을 했는지. 시장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 이자의 심장은 무슨 심장인 거예요, 도대체 이 그러니까 양심은? 이재명이 어떤 거냐면. 예, 내가 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반발하거나 이러면 고소를 하거나 간변단체를 심어놓고서는 그 앞에서 맨날 데모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이제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한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간변단체가 가가지고 시의원들도 내가 왜 그렇게 꼼짝을 못하나 해서 보면 자기 집 앞에 간변단체가 와서 맨날 떠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니면 고소고발. 예를 들어서요. 이재선 씨가 이제 그렇게 이재명을 시청 홈페이지에 이제 비난하는 글을 쓰니까 이재선 씨 세무회계사 사무실 앞에 가서 사람 시킨 걸로 추정돼. 여러 가지 보면 데모하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회 앞에 가서 또 데모하고, 또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폭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 그것도 동원한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태영건설이 지금 경기도 청사 신축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가지고 데모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파타야 살인 사건 그 1년 보도 그 후속편이 원래 보도되기로 다 제작된 걸로 아는데 보도가 안 되니까 그때서 슬그머니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아니 근데 멀리서 볼 게 없이 제가 이제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이 그때 조폭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 할 적에요. 그 앞에 이제 개딸 원조들이 다 와가지고 피켓 들고 장영하 물러가라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조에 그게 이제 개딸의 원조거든요. 맨날 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마주쳤어요. 장 변호사님 사무실 앞에서 이제 이게 들고서 철새 장영하 물러가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자기네도 이제 나를 보니까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우 김사랑 여기까지 또 왜 왔냐고 또 난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배도 이제 은퇴하셔야지 왜 또 여기 와 오셨냐고. 막 절로 가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맨날 오던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재명과 경제 공동체, 성남시 체육협회 회장 이렇게 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공동체들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번에 법카 이제 터뜨린 7급 공무원 조명현 있죠. 터뜨리고 나서 협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얼마나 저는 이제 이재명을 누구보다 잘 알으니까. 그래서 일단 생활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재명을 누구보다 겪어왔고 제가 이제 생활고 이제 이재명으로 인하면 일단 생활고부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몇 년 전이죠. 이제 딱 터뜨리자마자 이제 그때는 아무 단체에서도 이게 힘이 안 돼줬죠. 제가 이제 그때 후원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를 해줬어요. 왜냐면 자기 와이프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잖아요. 일단 먹고 버텨라.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졌을 거예요. 책도 이제 출간하고 여기저기 나가고 출연료도 좀 받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완전히 그냥 대성 국면이고 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마 그때 저만큼이나 이제 가슴 졸이지 않았겠나 싶어요. 다 터뜨렸으니까는요. 법과 관련해서 좀 이제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시장 시절에 각 과에서 사용하는 그 이제 그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을 일정 부분을 못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시장실에서 썼다 이런 예, 의혹이 예.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네. 그 누굽니까? 그 저 법과 쓴 저 조명희 씨요? 조명희 씨하고 저 배수연인가? 네, 배수연. 네, 썼는데 그 사람들이 법과 쓴 그 결제 비용이 각 과의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건 네. 지금 보도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좀 언론인들이 취재를 하고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돈을 어디서 가지니까 법과를 썼으면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결제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런데 그게 이제 작지 않은 돈인데 각 과에서 업무 추진비를 못 쓰게 일정 부분 못 쓰게 해가지고 그걸로 그 배수연이 조명희 씨가 쓴 그 법화 결제를 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지금 추정이 의심이 되고 근데 있습니다. 배수연은 왜 김현지가 있으니까 실은 김현지를 조져야지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실을 예. 지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 언론에 한 번도 보도되거나 한 적이 알겠습니다. 없는데 예. 이것이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언론 여러분도 취재를 해보고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것이 지금 소위 법화 문제가 터진 지가 벌써 지금 뭐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한 예. 2년도 넘었잖아요. 한 예.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뭐 그동안 뭐 했는지 예. 왜 제대로 뭐 수사를 안 넣은 것인지 예. 벌써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제 자금이 어디서 어떤 돈으로 결제가 됐느냐 예. 그리고 좀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혀 뭐 수사기관에 밝혀져서 기록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 차원에서 이런 것이 밝혀지고 보도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왜 경찰은 뭐고 검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깊게 수사를 하긴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는지 정말 저도 이제 법조인입니다만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재명 앞에만 서면 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법원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앞에만 서면 아니 작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볼 말인데 아니 법조인 입장에서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조인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저는 전자학과니까 전자 쪽이 법조인 차원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여기서 뭐 할 얘기는 검찰이 여기서 할 얘기를 얘기는 하시죠. 여기서 예. 잠깐만요. 예. 그 이재명의 2018년대 선거법이나 그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무슨 그 여러 가지 뭡니까 검사 사칭이나 허위사실 공표죄 다 제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다른 분도 이제 추가로 고발하면 주로는 제가 고발한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저도 판사 출신인데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결론 날 것이라는 걸 미리 어느 정도 예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다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선거법으로 300만 벌금 나왔을 때 이건 보나마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슨 재판거래가 더 있었다고 확신합니다만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만은 재판거래 결과로 그것이 이제 파기환송돼가 무죄가 됐죠. 무죄가 났는데 예. 그때 이재명이가 그 방송이 이제 방송 토론 2번 있었어요. KBS하고 MBC하고 2번 있었는데 처음에 방송 토론할 때는 이제 김영환 그때 후보 지금 이제 장관 지금 충북 지사께서 이제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 지금 이렇게 친형 정신병 입원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서 답변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의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답한 건 맞아요. 처음 토론회에서는. 네. 근데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갑자기 질문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김영환 후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입을 하니까 이재명 스스로 그 문제요. 그래서 준비해온 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사실 이거 전 대법관 놈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대법관 놈들이 그거 첫 번째 것은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것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사의 관점에서. 전 사실관 정확히 아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 질문이 들어온 데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당황하고 제대로 답을 못할 수 있으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은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논리인데 두 번째 토론회에서 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들어올 거 예상하고 이재명이가 미리서 준비했다가 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방송 토론회 다시 한번 봐보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놈들조차도 이렇게 지금 이재명 봐주려고 지금 이재명 작아진 거 아닙니까? 뭐 재판 거래가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일부가 재판 거래했는데 전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법원 판결 무죄 판결은
저 취지로 찬성한 무죄 취지로 한 분들 사람들이 대법관 전체가 다 재판거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재판거래 한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거래가 아니라 그런 취지로 판결한 사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원합의체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두 번째 토론 분명히 준비된 질문 답을 한 거라고요. 갑자기 돌발 질문에 답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누구도 지금 현재 뭐 언론 보도도 된 적이 없고 하는데 전 내용을 잘하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다뤄질까. 수사기관에서 다뤄지고 언론 보도도 제대로 다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저 얘기를 듣는 언론인들 계시면 좀 취재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사실을 확인하고 좀 보도 좀 하고 대응 판결 문제점 지적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지금 그 취재를 좀 제대로 더 치고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법관은 제가 감사원 감사, 있었던 산업자 산자부 감사, 또 뭐 강원랜드 감사, 감사를 하도 감사를 많이 받아서 감사에 제가 이제 감사를 당한 입장이죠. 법카 제가 전문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처마다 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룸들이 다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정 액수를 다 띄어가지고 띄어서 그러면 한 부서만이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렇죠. 다 띄어서 그걸 따로 저쪽에서 쓸 수 있도록 다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방법이 굉장히 일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제대로 지금 취재도 안 하고 조사도 제대로 그러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밝혀진 거 드러난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그 법률가시니까 조명인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법인카드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은 쪼개기 후원금도 있거든요. 요거를 다시 해서 다시 기소하면서 수원지검에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럴 가능성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그것이 밝혀지면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명인 씨는 그 자금을 어떤 자금을 결제했는지는 조명인 씨는 알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조명인 씨는 아마 이제 그걸 알려고 그러면 핵심 그러니까 권력층 그때 당시에 이제 예서 핵심 권력층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현지가 될 수도 있고 배선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지금 저 고인이 되신 행정기획실장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카로 결제했지 자금은 법인카드를 쓴 부분에서 결제한 자금이 어떻게 해서 충당이 됐는지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대로 조사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그 법카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퀴즈는 아니고 이거 이제 두 분한테 왜냐면 아무래도 이재명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좀 여쭤보고 각각 의견들이 좀 어떠신가 궁금한데, 토미니스님, 지석기 대표님 응원 감사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 이재명에 저항하는 비명계들 있잖아요. 비명계들을 우선 비명계를 재명이가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 재명이 같은 인간에서는 잔인하죠. 아주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데요. 지금 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윤영찬이 대표적인 비명계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앞에서 벌써부터 데모하고 지금 개딸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왜냐 제가 어쩌다가 가잖아요. 그 윤영찬 사무실에 있는 그 사무직 직원들이 저를 반겨요. 제가 가면 개딸들이 덜 날뛰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그 공천권 행사는 그분들 공천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제로고요. 안 줘요. 제로고, 결국 지금 이제 말로 무슨 그런 거 논하지 말자, 화합 크게 봐야 된다, 화합으로 가야 된다, 다 쇼입니다. 그렇죠. 다 쇼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공천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선에서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제가 볼 때는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이재명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들 요구사항은 딱 명확하거든요. 이게 당내 민주주의 이걸 하자. 또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자유가 있어야지. 근데 너무 개딸들 공격한다.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요구들 이거 요구해서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개딸의 성격이 이재명의 성격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한테 개딸에 저렇게 난동 부리는 거를 좀 막아달라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한마디 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무슨 페이스북인지 어디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진심이 아니고 다 쇼입니다. 쇼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전문, 쇼 전문
술수 전문. 그게 만약 진심이었어,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갯딸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형수한테 쌍욕하듯이 갯딸들한테도 쌍욕을 해야 정상이죠. 그럼 조금이라도 어쨌든 당대표가 됐으니까 또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좀 사람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는.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전혀 바뀌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내 화합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슨 공천 받을 가능성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비명계 분들이 어쨌든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영상을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상 특집으로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재명을 완전히 해체하자라고 네. 하는 그런 건데 오늘 주제가 이걸 조금 이제 보신다고 하면 정말 그 지금 이상민 의원이 결정한 것 같아요. 뭔가 아마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네. 노련하시고 비명계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재명이가 그 비명계를 끌어안고 화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공천 가능성 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거라 그렇게 제가 뭐 충고라고 할까 아니면 그게 조언이라고 할까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비명계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겠는데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제 말을 점잖게 하셨는데 탈당하고 다른 데 가든지 아니면 괜히 경선한다고 어쩌고 까불다가 괜히 뒤통수 맞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자기 살 길을 모색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천권 행사할지 행사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네. 행사하면 비명계는 국물도 없다. 시중에서 사람들 하는 말로 국물도 없다. 네. 건디기커녕 국물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뭐 보고 말고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일말의 기대를 아유, 이제 김사랑 작가님 자꾸 까불면은 뭐 약점 잡고서 뭐 집어넣을 궁이 나겠죠. 국물은커녕 얼마나 야비한 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재명 개인을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요. 한국 정치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심각하죠. 예, 이게 지금 단순히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하면 우리 예전에 YS 때 정치하고 이제 DJ 때 정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DJ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정치잖아요. 옛날로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부터 내려오면은 신익희부터 뭐 내려온다든지 이게 옛날에 민주당은 어쨌든 우리가 뭐 보면은 뭐 그가 진보 그래가지고 무슨 인권, 약자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이런 걸 이렇게 쭉 민주당의 그야말로 아젠다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조차도 이번에 하는 말을 보니까 민주당이 옛날 민주당이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이 원래 도덕성 하면 이 진보가 조금 더 이거였거든요. 도덕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있잖아요. 민주주의 지키는 그 원래 정당 앞장섰던 정당이 당내 민주주의는 뭐 독재보다 더하고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에서도 불행한 건데. 불행이죠. 나라의 불행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불행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과 옛날 민주당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이재명이라는 독특한 인간이 결합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돌팔매를 앞으로 많이 맞을 사람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많이 맞을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누구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 권력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잔인하게 쓰고 권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겠죠. 공천권도 어떻게든 휘두르려고 할 거죠.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 국면에서 그 네. 단식한 것도 그렇고 네. 그 영장 실질심 받으러 가면서 그 뭐 이렇게 쩔룩쩔룩 지팡이 짚고 우산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쇼입니다. 쇼. 그렇죠. 살기 위해서라면. 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예를 뭐 지팡이 짚고도 다 이렇게 쇼를 아이 그럼요. 하고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야, 아니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맨날 서민 하잖아요. 이재명이 입만 띄면 서민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아니 그렇게 서민 하는 그 자가 아니 어떻게 국민 혈세를 법카로 자기 샌드위치 사 먹고 저는 그 초밥 사 먹고 막 그냥 마누라 쓰게 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재명이 서민이 아니에요 원래. 거기는 뭐 이미 30대 때부터 뭐 아파트가 60몇 평이죠 거기. 그 정자동에 그 아파트 가장 좋은 아파트 소유하고 있었는데 무슨 서민이에요. 엄청 잘 살았잖아요. 무슨 서민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재명이는 오로지 관심사는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 돈. 그러니까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한다면 아마 무슨 뭐 그 영혼도 팔 것 가족들까지 같아요. 무슨 저 뭐 그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뭐 팔아먹을 수 있는 저는 그러리라고 예상합니다. 아, 권력을 위해서 한다면. 예. 야, 아니 그러면 그 누구지 그 우리가 그 원희룡 그 지금 장관님 그 부인이 그 의사시거든요. 그분이 강윤영 박사인가 그분 의사시 그분이 사이코패스라고 하셨죠. 그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예. 무슨 패스라고 아니, 그랬어요. 소시오패스라고 그때 했죠. 그분이 예. 언론에 뭐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네. 예, 소시오패스만 저 공감해요. 예. 아니 그 이재명은 패스 내가 보니까 이재명은 사법고시를 패스 그 머리는 좋네요. 머리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뭐 사고시 그러니까요. 합격했겠죠. 그러니까 패스는 다 하는 거네. 사법 패스하고 소시오 패스하고 사이코 패스하고 네? 그다음에 또 김지성인가 예. 또 측근 누구 있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통하면 다 패스된다며요. 성남시. 김인석. 김인석 허가방. 허가방. 예. 그건 숨어 있는 조직인가요? 그 자는? 아니 그 저는 이제 그 양측근의 그걸 비선이죠 허가방인데. 글쎄요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저 뭡니까 백현동 아니 4단계나 종상향 해주고 더군다나 무슨 100% 임대주택에서 뭐 저 90%인가 95%를 분양하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 어마어마한 특혜잖아요. 보통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례가 뭐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만 봐도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게요. 국회 지금 예산 마지막 예결산 통과되면서 이제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뭐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뭐 원전 예산 다 날려버리고 뭐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재명 자기 예산 자기 공약했던 거 그거 또 문재인 때 했던 예산 이런 예산 심의는 역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이재명이라는 겁니까? 사람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자비하기가 자비심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자비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도 무자비한 정치를 한다면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권력에 맞추고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이게 사람이 몇 사람 죽어나도 뭐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래도 몇 사람 죽었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그게 예? 의혹의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다 아는 일이지만 그러니까요. 이야 도대체 정말 어? 아니 그러면 저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나 미치겠네. 왜냐면 이게 이재명을 떠나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글쎄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여명 그러니까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고 결국 이제 머지않아서 결국 그 결말이 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 작가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이제 정치권에서요 원래 정통 좌파가 있었잖아요. 586 좌파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586 좌파들 속성을 잘 안단 말이에요. 워낙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재명의 이 뭔가 변칙 플레이 여기에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그 허부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먹힌 것 같아요. 당이 변칙에 원래 이재명께 변칙에 능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예. 눈치가 빠르고 잔머리가 많죠.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를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상대방이 돈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돈. 그래요? 뭐 이런 거. 뭐 지금 아마 뭐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정치인들에게도 돈을 많이 뿌렸을 것으로 엄청 많이 뭐 뿌렸겠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공영방송 다 이재명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MBC 파워버스 그때 어떤 PD가 그 방송으로 나온 것도 있을걸요? 그때 돈 많이 갖다 줬다고. 기자들이 언론 얘기에도 많이 뿌렸고 어마어마하게.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성남시에 뭐 홍보 예산 다 틀어주고 지금 그 위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뿌렸고 또 심지어는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 서울 출장소를 여의도에 뒀거든요. 그럼요. 그래요? 여의도에 뒀어요. 성남시 그게 그거 그러면 유일할 것 같은데 성남시께 왜 여의도에 있지? 아니 성남시 맞아요. 출장소 여의도에 뒀어요. 경기도도 아니고. 여의도에 뒀어요. 여의도에 둬가지고 이제 아마 민주당을 상대로 또 국회를 상대로 로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활용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선 씨가 그것도 그 부분도 꼬집었었어요. 사실은 성남시 서울 출장소도 제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네.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야 될 게 많네요. 많죠. 아직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관련 서류가 분당 보건소에 보관돼 있으면 더 없애버렸잖아요.
없었어요. 그 증거 인멸이 아, 그거 서로, 하나 서로 아니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깜빵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만 구성수 분당 보건소장이 예. 그 진술조사를 제가 이제 경찰 진술조사 이렇게 제가 우연히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했는데 저거서 그러니까 시청 비서실에서 그거 없애라고 했다고 그래. 연락이. 없어요. 그게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제가 고발을 했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소를 고발을 취하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조사받고 있는 그 이제 지금 상황과 측근들 있잖아요. 뭐 지금 이제 여기 뭐 정진상이면 얘네들 지금 증거 없애는 거는 뭐 도사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급하게 이재명 책을 펴내면서 정말 이재명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홍보해주는 책들은 이재명 제도 알 수 없다. 그야말로 일부라도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재선 간의 갈등 관계라도 정말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 책, 그러니까 요 책 보면서 그때 요 책의 그 뒷부분인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에필로그인가? 이재명 현상은 왜 생겼나? 예. 그게 그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거 한번 얘기해 줘. 이재명 현상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현상이 왜 생긴 거예요? 결국은 제가 지금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현상이 왜 생겼냐면 예.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자, 국민들이 너무 이기주의자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예.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만, 그러니까 자기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고, 자기 해를 입지 않으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누가 당해서 내 일이 아니라서 무관심했더니 결국은, 내가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죠. 없더라. 예, 그런 예.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런 성향 때문에 이재명 현상이 지금 현재 독버섯처럼 퍼진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얼마나 한계가 있지 그렇지 않겠어 했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정신 차린 또 제대로 된 양심적인 국민들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일부지 아직도 그런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개딸 이런 사람들 제대로 아직 사리 변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우리나라 우리 김 사장님 같은 경우, 김 작가님, 만약에 우리 암지치알 각자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저도 한 말 하겠습니다. 어땠을까?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가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그나마 좀 좋은 이제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이제 교도소로 갈 것이고 교도소는 좀 그나마 좀 살기가 좋은 곳이고. 정가가 없이 저 같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좀 비판하면 이제 찌린내 나는 정신병동으로 이제 납치가 되겠죠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요. 자치경찰 이런 거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예. 장 변호사님,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선거법부터 고쳐야 돼요. 왜 선거법부터 고쳐야 되냐면 선거법이 규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것이 선거법인데 2등으로 규제가 많은 것보다 저는 100배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다른 어떤 사람 대통령 된 것보다도 100배 정도 더 나쁘게.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무슨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무슨 그리스나 이런 데 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다.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친명과 비명을 하지만 국민들도 친명과 비명 나눠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비명들은 그냥 숨도 쉴 수가 없게 이런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더라고. 그 조홍천 누가 있죠? 숨을 못 쉰다고 얘기했던 그 비명계 의원이 있었는데. 조홍천 의원이 그랬어요. 숨을 못 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민주당 내부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맨날 민주당 내부 사정 하니까. 근데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실제로적으로는 제가 이제 성남의 홍반장이나 다름없는데 심지어 조폭들도 있잖아요. 이재명을 싫어해요.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한테 그 혜택 좀 받은 조폭이나 좋지. 얼마나 잔인하면 저한테 전화와서 그래요. 작가님 저 놈 언제 들어가냐고. 조폭도 싫어한다니까요. 그 정도예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좋아하고 저거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예. 겁니다. 아, 그러면. 야, 이거 저는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으면은 정말 제가 그냥 서민인데 네. 정말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아니 떠나고 싶다 그냥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면 그 뭐 돈이라도 많고 그래야지 뭐 어디가 가지고 이민이라도 가지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건데 지금 두 분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것들이 꼭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두 분한테 질문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여쭤보지 못했던 거 이런 거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엔 그러면 비명계는 질문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두 분에게. 제 생각엔 비명계 지금 무슨 저게 정풍운동이라고 하고 혁신운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까지 혁신계라고 불러. 그따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렇죠.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으니까 지금 오늘 정말 이렇게 방송에서 두 분이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겪었던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빨리 그냥 나오든지 아니면 능력 있으면 뒤집어 엎든지 뭐 하는 게 빨리 낫겠네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데 해봐야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왜 헛속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자기네들 욕심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욕심을 버려야지 이길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욕심을 조금이라도 공천에 대한 뭐 미련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못 이겨요 절대로. 그리고 야비하고 이렇게 저 간교하기가 그냥 뭐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야, 그 욕심을 버려라. 지금 이제 그럼요. 경험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아이, 그럼요. 이재명은 김사랑 어디 작가님. 모든 거를 함에 있어가지고 다 이게 스파이 보내가지고 그 조직을 다 와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왜, 야, 안 돼도 나는 되겠지. 막 이런 욕심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그렇죠. 나는 되겠지. 그러니까 나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투쟁을 해야지 이길동말동이지. 나 혼자만 어떻게 뭐 공천을 받아본다 뭐 이런 욕심을 가져가지고 민기적 문제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뭐 해경군 김씨 사건 딱 터지자마자 바로 그 문준영 사건으로 물건 늘어진 게 이재명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의 가장 핵심 부인 자기 그냥 그죠? 그러니까 선빵 딱 날리면서 얼마나 야비해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해서 유동규 씨, 그저 변호사 보내가지고 염탐하러 해가지고 유동규 씨 거기에 그냥 맞다. 맞다. 그 염탐 변호사 그래서 유동규 씨 나중에 그렇구나. 그게 이재명이 시킨 게 그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노상 있는 일이에요. 성남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 댓글에 지금 두 분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실체를 또 아직도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아직도 뭐 일말의 기대도 모르는 분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세요. 두 분한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 국민들한테. 이재명한테는 일말에 정말 티끌만큼도 미련 가지고 있고 저거 안 됩니다. 동정심 바라보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실질조사 받을 때 단식해가지고 뭐 우산 쓰고 무슨 지팡이 짚고 우산 쓰고 그런데 동정심 느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친명이나 이런 비명계나 혁신계 여기는 우리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 욕심 버려라. 괜히 일말에 그런 거 했다가 오히려 제명이 더 강합니다. 장상부터 거고. 그다음에 토미니 스님이 얘기해 주신데 진짜 저도 궁금한 건데 변호사님 이재명 잡으려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저는 그 사법부 쪽 있잖아요. 판사 그쪽도 할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재명 잡으려면 어떻게 해?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지난번에 그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지금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판사라면 그 영장 기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지금 패가리가 나뉘어가지고 정치권도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그 검찰도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을 몰아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지금 그런 판사들만 지금 당당하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이제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타깝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유증교사 사건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유증교사 사건을 지금 이제 재정 합의해 가지고 원래 단독 사건인데 단독 판사가 재판 사건인데 합의로
합의 사건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33부에 배당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지금 병합하지 않고 지금 분리한 것도 예, 33부로 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재정 합의를 하고 네. 33부로 한 것도 말이 안 된다고요. 아. 말이 안 되는데 기왕이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33부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선은 따로 심리하겠다. 근데 판결을 함께 선고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그렇죠. 예, 예.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서 절대 함께 그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가지고 늦추면 안 된다. 명백한 사건을 빨리 결론 내야지. 지금 나라 명운이 걸리고 나라 미래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빨리 재판에서 빨리 판결하도록 이렇게 야말로 여론을 좀 형성돼야 되고 거기에 지금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댓글을 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봐도 이렇게 사법부라고 하는 건 여론이 어떻고 간에 이제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또 그 판사의 양심에서 딱 판결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배웠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제가 근데 정치에 관심 갖고 이렇게 보니까 정치적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진짜 압박하고 압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이재명이 2018년도 그 도지사 선거 때 그 거짓말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300만 원 벌금 받은 거. 지금 저는 재판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대법관 놈이 재판거래 한 거 아닙니까? 무슨 김만배 무슨 이발으로 대법원 갔다. 네. 그게 정말 그런데 분노를 느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법관조차도 재판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창훈 판사가 그 영장 기각한 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이 지금 현재 엉망이라는 겁니다. 법원 판사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 법원이 엉망이라는 거는 직접 지금 이 사법 영역에 법조계에 지금 장 변호사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린 그대로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거법 300만 원 이거 번화마나 일본 말로 사람들이 덜 씁니다. 미나이대 이건 기각이다 생각했는데 그 지금 뒤집혀가지고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그렇게 저게 활개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도 그걸 기각해가지고 이재명 활개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 근본 결정한 사람 누굽니까? 다 판사들 아닙니까? 대법관이며 부장판사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작가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이제 이재명 성남시에서 지금은 성남시가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 성남시장님이 지금 신상진 시장님. 신상진 시장님 바뀌었는데 이거 그동안에 비정상화됐던 이 성남시가 약간 정상화를 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어떠나요? 많이 정상화 됐죠. 그런 것. 뭐 12년 동안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한 일 일어나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 일어나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 일어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정상화됐죠. 제가 볼 때 그렇게 12년 있으면 공무원들도요 다 이재명 똘마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엔 지금 가만히 있지 다시 또 뒤집힐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공무원들 딱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부분이 그렇죠. 아직도 많죠. 하루아침에 근데 또 이게 또 이재명처럼 똑같이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적폐청산을 하라고 이제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결단을 내리고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재명 킬러 어벤져스로 오셨던 두 분, 우리 장 변호사님, 김 작가님, 두 분에 대해서 응원 말씀들 많이 지금 올리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오늘 와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뵀는데 우리 김 작가님 정말 싸움도 잘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매력적이시고 여러 가지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아주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정의감이 강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또 듣겠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아시아 투데이 그 TV를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나라가 잘 되려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의감을 갖고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점이
간과하고 넘어가면 부정과 비리가 악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뭐 세상 사람이 쓰는 얘기 용어를 그대로 쓰자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다 보면 온통 세상이 파리천국이 되고 온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다 용기를 내서 그야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악은 물리치고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정의를 갈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이런 여론을 형성하고 또 그런 뭐 댓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함께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사랑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저희 사건을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지만 참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이제 당과 이제 시민단체와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쪽은 당하고 시민단체나 아스팔트 뭐 이런 데가 다 따로 놀기 때문에 저희의 사건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또 의외로요. 맞아요. 위쪽으로 갈수록요. 네, 네. 그래서 저의 납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은 대장동을 캐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재명이 이제 당 대표잖아요. 지금 또 내년 총선 만약에 또 이기게 되면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자를 정신병원에 보낸다. 이거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일들인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버젓이 중국 같은 데는 뭐 시진핑 얼굴에다가 먹물 뿌린 여대생 진짜로 이렇게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를 실제로 도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이 사건은 기사화가 잘 되지가 않아요. 검색을 해야지만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납치 사건이 실상 가장 중요한 거 인권을 말살하는 인권을 외치는 민주당이 인권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게 이제 김사랑 정신병원 납치 사건인데 이 왜 납치됐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거기에서 김사랑 작가고 납치 사건을 한 말씀 좀 보태면 그 동영상 CCTV 저 동영상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것만 봐도 별로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얼마나 야비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아까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남의 일이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 지금 우리 김 작가님 말씀이 좀 정확히 그런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모두 관심 갖고 그렇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두 분 오셨던 분 시간 다 돼서 이제 어떻게 좀 정말 그냥 가시기도 지금 제가 저기예요. 서운해. 장 변호사님 시간 되시면 이거 딱 방송 끝내고 차라도 한잔 하고 싶은 지금 마음이 워낙 바쁘신데 그러셔서 김 작가님도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이러기가 제가 서운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두 분 먼저 이렇게 잠깐 보내드리고 저도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댓글에 여러 가지 오늘 두 분 초대에 대해서 많이 좀 응원들 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날 2시 지석계 제야 정치 오늘은 좀 약간 특집으로 이 민주당 비명계 혁신계 의원들 이거 봐야 되고 국민의힘 무엇보다 국회의원들 관심 갖고 이재명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해준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